이 음식 사진들을 보고 예술이 아니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만두는 어떨까요? 와, 예술이네, 잘 빚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만두와 그냥 변기가 있습니다. 만두와 변기, 둘 중 무엇이 더 예술에 가까울까요? 만두는 보기에 예쁩니다. 변기는 그냥 변기입니다. 만두를 보면 할머니의 정성이나 잘 익은 김치가 떠오릅니다. 변기를 보면 화장실이 떠오릅니다. 만두는 빚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모양새와 그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변기는 그냥 화장실에서 떼온 겁니다. 같은 만두라도 사람의 입맛에 따라 그 감상과 떠올리는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기는 사람의 입맛을 타지 않습니다. 둘 중 무엇이 예술일까요? 어이없게도 변기는 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이지만 아무도 만두를 예술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도자기처럼 정성스레 빚은 만두를 먹고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들은 것처럼 할머니의 손맛이 떠올라서 슬픈 영화를 본 것처럼 눈물을 흘린다면 그래도 만두는 예술이 아닐까요? 잘 빚은 도자기가 예술인 것처럼 정말 잘 빚은 만두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술을 좋아하는 데에는 사심이 없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뭔가 예술을 좋아하는 데에 꿍꿍이가 있으면 진짜 예술 감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된 것 같다거나 뭔가 이득이 될 것 같다거나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다거나 실용적인 목적으로 예술을 감상하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칸트에게 있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예술은 아무런 목적 없이도 그냥 보고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재밌어서,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예술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이 좋다. 이런 칸트에게 만두가 예술이라고 주장한다면 한 대 맞을지도 모릅니다. 만두는 먹는 거잖아요. 세상에 사심 없이 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배고프니까 배부르려고 먹겠죠. 괜히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아름다운 예술의 문제는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두의 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만두를 빚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열량 보충을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두를 먹는 거였다면 그냥 마트에서 비비고 냉동만두 사다가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으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만두피 사다가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잘 빚지도 못하는 만두를 빚을까요? 음식을 만들고 먹는 행위에는 그 칼로리를 넘어선 서사와 감정과 미적인 경험이 들어있고 그 경험은 아무런 감흥 없는 예술작품보다는 훨씬 예술적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 잘 알겠어. 여기서 헤겔이 대답합니다. 예술적인 감정이 든다고 해서 다 예술인가? 헤겔이 던지는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자기 전에 세수를 하다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공상에 잠긴다고 해서 세면대가 초현실주의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고, 9월 모의고사를 풀다가 수학 30번이 숭고하거나 짜릿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슬프다고 해서 시험지가 호러소설이 될 수도 없고 평가원이 예술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예술적인 경험은 예술작품 그 자체와는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헤겔이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는 텃밭에 핀 해바라기와는 달리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두는 하루만 바뀌어도 상해버립니다. 아니, 상하기 전에 이미 누가 먹어치워 없애버렸을 겁니다.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과연 예술이라 할 수 있을까요? 헤겔은 그런 것들은 모두 예술이 아니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방 사라지지만 예술이라 부르는 많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조성진이 연주한 쇼팽 연습곡의 주파수는 그 음악회 자리에서 순간 존재했다 사라집니다. 녹음 기술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히 똑같은 음악을 두 번 듣는 일은 있을 수 없었죠. 황정민이 연기한 셰익스피어 연극의 대사도 그 극장에서 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집니다. 예술의 영원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음악에는 악보가 있고 연극에는 대본이 있지 않냐고. 물론 악보 없는 즉흥 연주도 있고 대본 없는 즉흥 연기가 있다는 반박도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만두에게 정말 중요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만두 레시피가 있다는 것이죠. 음악에는 악보가, 음식에는 레시피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만두도 전통적인 예술 못지않게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고 순간일지언정 영원한 기억을 줄 수 있고 그 기억의 매체를 레시피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면 대체 만두를 예술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변기보다야 이 만두가 예술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칸트와 헤겔의 시대에는 예술이 나름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청 기괴한 음악이 나와서 토마토를 맞고 그냥 물감을 뿌려놔도 미술이고 선만 몇 개 찍찍 그어도 미술이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장난을 쳐놔도 문학이고 변기를 갖다 놔도 조형예술인 시대가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무엇이 예술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무엇이 예술이다라고 정의를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또 미친 예술가들이 나타나서 그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작품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도 미술의 형식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미술 철학자들이 그냥 미술의 정의를 반포기하고 미술의 정의란 미술관에 전시된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받아들여지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정의라면 만두는 예술이 아닐 텐데 두 가지 간편한 반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 테이프를 들고 가서 미술관에 가서 만두를 걸어 놓겠다. 마치 바나나처럼. 그러면 만두는 미술이 될 것이다. 혹은 모든 음식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미술관이다. 그러면 만두를 파는 음식점은 만두 미술관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 예술이 갖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형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술은 언제나 형식에 대해 도전하고 형식에 대한 도전은 그 자체로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인즉슨 예술에는 일단 형식이랄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하죠. 만두가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철학자는 맛과 향에는 보고 듣는 것과 같은 형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는 것에는 형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형식이 있으니까요. 위와 아래가 있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이 있겠죠. 듣는 것에도 형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형식이 있으니까요. 당장 지금이 있고 과거가 있고 아주 먼 미래가 있고 당장 다가올 미래가 있고 예술이라면 무릇 이러한 형식을 갖고 놀면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맛과 향의 일시적인 순간에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형식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맛과 향으로는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한 미학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만두의 팬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두로 40분짜리 교향곡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첫 맛에는 담백한 만두피의 식감을, 끝에는 매콤달콤한 육즙을 느끼게끔, 또 누군가는 첫 맛에 육즙이 팡 터져나오게끔, 마지막에 만두피의 맛이 남게끔 시간적인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두로 대성당 같은 건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초승달 모양의 얇고 바삭한 설계는 할 수 있고 또 보름달 모양의 두툼한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맛에도 아무리 순간일지언정 그 나름의 의도된 설계, 그 나름의 의도된 형식이 있다. 당신이 고급 중식당의 샤오롱바오 요리사나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만두를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두가 교향곡이나 대성당과 마찬가지의 고차원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길 사람도 드물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상식적인 의견은 만두가 예술인지 뭔지 별로 상관없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겠죠. 그러나 어떤 부류의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술의 본질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커다란 질문을 던지면서 혼자 철학하는 것보다는 만두를 예술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자그마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질문에도 영원해야만 예술일까? 예술은 실용적이면 안 되나? 예술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 예술이 지닌 서사는 그 작품 그 자체로 간직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품의 창조자에 대한 것인가?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흐의 자화상을 보면 고흐의 슬픈 인생이 떠오릅니다. 그 슬픔은 그 자화상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리적인 물감과 그 붓터치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액자 바깥에 고흐의 인생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중요한 미학적 질문에 대해 답을 간직하는 것은 어쩌면 만두일지도 모릅니다. 명절날 만두를 먹을 때의 감동은 만두가 간직한 육즙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장만한 에어프라이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두를 만들기 위해 모인 가족들의 정에 있는 것인가요? 예술에 대한 사랑은 만두를 먹는 포만감만큼이나 하찮은 것인가요? 아니면 만두가 주는 포만감은 가장 복잡한 예술만큼이나 고귀한 것일까요? 좋은 철학, 좋은 예술, 그리고 좋은 만두의 공통점은 그 씹는 맛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